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귀납적 정의라 함은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을 우리가 이제 쭉 공부를 했는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다음에 그 합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쭉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을 배우는 진정한 목적, 귀납적 정의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열은 이제 첫째 항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등차 수열 같으면은 공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등비 수열 같으면은 공비가 있었고, 일정하게 더하느냐, 일정하게 곱하느냐의 규칙. 이거 말고도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수열이 규칙성이 존재를 하죠. 어쨌거나 이웃하는 항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수학적 균합법의 정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 서로 이웃한 항의 관계식을 뭐라고 부른다?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등차 등비 수열도 이러한 균합적 정의에 따라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등차 수열에 대한 어떤 그 규칙성을 점화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첫째 항이 3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하고 n번째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점화식을 썼단 말이지. 그럼 여기 보듯이 단 n은 1, 2, 3, 4, 5, 6, 7, 8, 9를 적용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n에다가 1을 적용해 보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들어진다. 즉 첫째 항이 3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어? 3 더하기 2가 되는 5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두 번째 항이야.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연달아 연이어서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역시 2를 더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5 더하기 2가 되니까 7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규칙이 되고 여기서 공차가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이 점화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추론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이 점화식이 나타나는 것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가 되는 등차 수열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점화식이고 점화식을 균합적 정의에 의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규칙도 또 역시 존재를 한다. 자, 지금처럼 첫째 항이 1이다.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가 2 곱하기 n번째가 되더라. 즉, 첫째 항이 정해져 있고 두 번째 항은 n에다 이제 물론 1을 넣겠지? 2 곱하기 첫째 항. 그러니까 2가 되겠어. 그럼 세 번째 항은 역시 2 곱하기 두 번째 항 해서 2의 제곱. 그럼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보니까 이거는 첫째 항 1에다가 일정한 공비 2를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순서대로 연이어서 곱하는 규칙이 되겠어. 그래서 역시 등비수열의 규칙이 된다. 즉 첫째 항은 1이었고 공비는 2가 되는 등비수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처럼 수열을 균합적 정의에 의해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보통은 뭐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였고 등비 수열이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점화식으로서 균합적 정의로 수열의 규칙을 나타낸다면 훨씬 간편하고 간단하게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을 표현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 수학적 균합법이라는 건 뭐냐? 균합법으로 이제 뭔가 증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증명. 수학에서는 증명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증명이 제일 어려워. 자,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 수학적 균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명제가 있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는 거겠지. 그러면 명제 Pn,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명제가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즉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확인을 하는 거야. 이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명제가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n이 k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왜?
제 k번째가 정말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아직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한 다음에 주어진 등식 또는 명제가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기만 한다면 그 문장 또는 그 명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첫 번째가 성립하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런데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놓은 다음에 연이어서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얘는 계속적으로 1일 때 2, 2일 때 3, 3일 때 4가 계속 성립하는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증명이 됐다. 이것이 바로 수학적 균합법으로 명제를 증명을 한다.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다. 자, 수학적 균합법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하고는 이제 시그마,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하면, 즉 1 더하기 2 더하기 3부터 n까지 더하면 이거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여러 가지 수열 시그마에서도 배웠고 등차수열의 합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어. 그러나 이것을 균합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자. 수학적 균합법에 의해서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분명히 1단계 뭘 하라고 그랬냐면 n이 1일 때 주어진 명제 pn, 여기서 명제 pn이라는 것은 주어진 이 등식을 말하겠죠. 이 등식이 성립하느냐 1일 때 확인하는지 봅시다. 여기서 n이 1일 때는 건 좌변은 1까지만 더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까지만 더했다는 뜻이고, 우변에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이 자리, n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라? 당연히 1을 대입해서 1 곱하기 2, 즉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거야. 자, 그럼 1단계 작업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2단계 작업을 해야 되겠어. n이 k일 때도 이 명제 p는 성립한다고 뭐를 하라? 가정을 하라.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 아직 확인이 안 됐어.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런 다음에 n이 k일 때라는 것은 좌변은 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다? 당연히 k까지 더한 거다. 그럼 우변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n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 k를 집어넣는다. 자,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고 뭐야? 가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단계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 3단계는 주어진 등식을 모함으로써 변형을 하자 이거야. 즉 어떻게 변형할 거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뭐를 더한다? 그렇지. k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더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우변도 똑같이 위에 있는 등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더하겠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줄 수 있냐면 우변에 있던 이 식이 통분을 하게 되면 2분의 k제곱 플러스 k, 여기는 물론 2k 플러스 2가 되겠지. 따라서 우변에 있는 식이 k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2 형태로 바뀌게 돼. 그러면 우변을 역시 인수분해 해서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 형태가 되겠어. 그러면 아까 좌변이 분명히 뭐였냐면 k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더함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변형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k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더해줌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이 그 우리가 증명하고 있던 명제 pn이 n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는 모습으로 샥 바뀌었다 이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결론이 수학적 균합법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값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됨을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